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농대를 졸업하고 이제 여주로 귀농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꿈꾼 것이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농업 농촌이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다양한 정책도 하고 뭐 길거리에서 많은 투쟁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정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고 우리 농촌과 농민들을 보다 잘 살게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렵지만은 정치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 양평군 여주시는 속된 말로 뭐 나무 짝대기만 보수가 이제 세워놔도 당선이 되는 경기도의 대구다 할 정도로 보수세가 강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27% 차이로 저희가 지고 그 당시 국회의원이 수도권 최다 득표를 했던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지방자치선거를 거치면서 조금씩 이제 변화의 흐름이 생겨나게 됐고요. 최근에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43.6%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인 제가 많은 지지율을 획득해서 거의 비슷한 상황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지역 주민들이 변화하고 싶은 열망이 담긴 것이 아닌가. 오랫동안 정체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주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 지역의 인구 문제가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네, 여주 양평은 제일 큰 문제가 인구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인구가 줄지는 않고 있는데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청년의 인구나 아이들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미래에는 아주 심각한 그 지역의 인구 문제가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요. 이제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이 경관이 아름답고 이렇게 관광하기 좋고 살기는 좋은데 먹고 살기는 나쁜 곳, 먹고 살 것이 없는 곳.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열망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산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친환경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친환경 유기 가공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공 공장을 많이 이곳에 유치해서 지역의 친환경 이미지와 또 한강의 맑은 물을 유지하면서 또 깨끗한 농업을 실현하면서 그것이 산업이 되는 식품 산업으로 발전해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강과 맑은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경관을 이용한 경관 산업으로 정원을 많이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평에는 세미원, 그 경기도 1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켜서 그 속에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원 산업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주의 고수부지가 굉장히 넓고 아름다운데 황량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여름이면 놀 곳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는데 그곳에 물의정원과 물박물관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면서 더 좋은 경관을 만드는 경관산업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림산업을 국가 모델로 만들 계획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일자리가 80만 개인데 산림 일자리는 110만 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산림 일자리는 실제로 선진국형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림 일자리 국가 모델을 여기 여주 양평의 산림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숲을 다듬지 않은 것을 감벌해서 또 임도도 닦고 그 속에 좋은 목재들을 생산해내고 거기서 생산 목재를 지역에서 가공하고 또 지역에 목조주택을 지으면 지원금을 주는 목조주택 지원 조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목재 산업을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다듬어진 숲에서 숲 유치원, 뭐 숲 요양원, 숲 놀이터 등을 만들어서 또 다양한
부가 산업들이 함께 공존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농업과 농촌, 이 도농복합 지역에 가장 필요한 교육 문제, 교통 문제, 의료 문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도시 사람들보다 가난하지만 도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목재산업과 관련해서 친환경 우선 여주와 양평은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 자신이 농민이었고, 그리고 평생 농민운동을 해왔고 농촌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정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주와 양평은 팔당상수원이라는 특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지역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여 그 규제로 인해서 지켜진 아름다운 산과 강을 새로운 생태 산업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물을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 친환경 농업을 하는 것을 새로운 식품 산업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것은 제가 농업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농복합지역과 이 생태 산업을 잘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제가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농민들이 농사를 벼를 심으면 거기서 나오는 산소를, 우선 저는 청와대 농업비서관을 하면서 그 쌀값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폭락했던 쌀값을 그래도 정상화시키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은 그동안은 농업이나 농산물이라는 것이 경제적 가치, 경쟁력을 가져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대가를 받는 것이었다면, 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공익적인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지원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직불제가 이제 공익형 직불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농촌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존이 유지되도록, 농촌 지역이 유지되도록 하는 정책을 주요하게 했습니다. 그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한 6천억 정도를 올려서 2.4조 원으로 이렇게 많이 공익형 직불제를 늘렸습니다. 저는 공약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임기 동안에 그 2배인 5조로 늘리겠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촌에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게 저의 가장 큰 공약이 되겠고요. 그리고 농업비서관을 하면서 군대에 로컬푸드, 지역 농산물이 들어가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양평에도 여주에도 있는 군대의 급식을 지역산 먹거리로 바꿔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역 먹거리의 판로도 확보하고 일자리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농업비서관을 하면서 농민들의 일자리, 노인들의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굳이 농민들이나 농촌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30년을 직장을 다니고 은퇴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다시 3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복지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자리는 제가 볼 때는 도시가 아니라 이제 농촌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그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농촌에서 그런 귀농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 또는 은퇴하신 분들이 농촌에서 여생을 보내고 다양한 일자리와 일거리를 농업농촌 속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가진 청와대 이력과 이 지역의 특색이 잘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농촌에서 그런 귀농하신 분들, 우선은 지난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청와대는 주어진 법안에서 최대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근본적인 변화는 규칙인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난 2년 동안 야당이 해왔던 모습은 정말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어떤 것이든지 발목 잡기 되고 어떤 것이든지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저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뜻을, 대통령이 가졌던, 촛불 시민들이 가졌던 그런 개혁의 것들을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많은 청와대에서 국회로 도전장을 낸 것으로 보고요.
그래도 이 지역은 저기 수도권 중에서 특히 뭐 서울이나 예. 다행히도 여주와 양평에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받은 지역이고 청정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 같은 정치 신인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 알리거나 제 얼굴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얼마 전에는 아무노래라는 그 춤 동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방송에 타게 돼서 이렇게 저를 알리는 좋은 방법이 됐었고요. 그리고 SNS나 카톡, 문자 메시지들을 통해서 알리고 그리고 아침, 저녁 길거리 인사를 통해서 알리고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이렇게 거닐면서 알리고 그런 조금 어려운 속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의 스탠스가 네. 처음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양상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 외국의 많은 언론들이 오히려 우리 정부를 칭찬해주고 우리가 만든 진단 키트에 대해서 본국으로 가져가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진단 시스템을 배우게도 되면서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이렇게 좀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잘 됐다라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평가들이 있으면서 그래서 정부가 지금 긴급하게 재난기금을 이렇게 풀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것은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은 돈이 풀려서 대출을 함에 불구하고 신용이 낮아서 받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액의 경우 생계 지원이든 긴급한 지원이든 신용도가 조금 낮더라도 일정한 금액의 한계를 둬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가장 절실한 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런 혜택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구가 줄지는 않고 있는데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당선이 되면 도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농촌을 만들고 싶습니다. 농민들이나 우리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복지와 의료 혜택,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저는 농촌, 산촌, 어촌이 오히려 일자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블루오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식품산업, 정원산업, 산림산업을 통해서 국가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안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또 고령화 시대에 은퇴하는 많은 도시민들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43... 여기는 오랫동안 그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것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1대1 큰 구도에도 불구하고 그 동률인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역민들의 강력한 변화의 열망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는 사실 새로운 사람을 선택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에게는 이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고 새로운 당을 선택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이 아마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더 큰 용기를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는 저는 우리 농촌을 다시 한번 봐달라. 이제 과거에 자전거가 사람들이 자동차가 나오고 오토바이가 나올 때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전거가 집집마다 3대씩 있습니다. 뭐 부인 자전거, 애들 자전거가 따로 있도록. 그것은 자전거의 효용과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운송수단에서 지금 레저의 수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전거가 그렇게 많은 것처럼 저는 농업이나 농촌의 효용 가치가 옛날에는 식량을 생산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일자리를 만들고 생태 산업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경관이
앞으로는 더 소중한 산업의 미천이 될 것이다. 그런 일자리의 미래, 또 일자리의 보물창고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인식해주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다시 한번 봐주고 많은 분들이 농업, 농촌에 와서 같이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역을 만드는 그런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